오늘은 지방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제가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지방간에 대해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나는 뚱뚱하지도 않고 술도 잘 안 마시니까 지방간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정말 큰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간경화, 심하면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이 무서운 질병, 지방간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신호는 놀랍게도 여러분의 체중이나 음주량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식사를 마친 뒤 나타나는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간단히 말해 내 간에 기름이 꼈는지 안 꼈는지는 식사 후에 졸린지, 배에 가스가 차는지, 속이 메스꺼운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쉽게 무시되는 이 세 가지 신호야말로 우리 간 건강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신호를 관찰할 줄 몰라서 간 건강을 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지식을 여러분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식사 후 자신의 몸 상태와 비교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간 건강을 간단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몇 분만 투자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소중한 간 건강 지식을 배워가신다면 정말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먼저 지방간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간은 이름 그대로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간은 지방 함량이 약 3, 4, 5% 정도지만 이 수치를 넘어 특히 10%를 초과하면 지방간으로 진단합니다. 우리의 간을 도시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공장은 해독, 신진대사, 담즙 생산 등 수많은 역할을 맡아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들 속 유해 물질을 분해하고 음식물의 당분,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하며 소화를 돕는 담즙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수천 가지 효소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런 공장 생산 라인에 쓸모없는 기름때가 더 끼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계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직원들은 걷기조차 힘들어 공장 전체의 효율이 뚝 떨어지겠죠. 우리의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포가 정상 간세포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간의 기능은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지방간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단순 지방간입니다. 그냥 간에 지방이 좀 낀 상태죠. 이때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해서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넘겨버리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방성 간염입니다. 지방이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오래 쌓이면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죽기 시작합니다. 마치 공장의 기름통에서 기름이 새어나와 기계를 부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피로감, 식욕부진, 오른쪽 윗배에 은근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간 섬유화, 즉 간경화입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흉터 조직이 생깁니다. 이 흉터가 점점 많아지면 간이 딱딱하게 굳고 작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간경화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간 기능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마치 공장의 기계 대부분이 녹슬고 고장나서 폐업 직전인 상태와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간암입니다. 간경화가 더 진행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안타깝게도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셨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문제가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계속해서 무시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바로 매일 겪는 식후 3가지 증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후의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이건 게으른 게 아니라 간이 지쳐서 보내는 비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으면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려 뇌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니 졸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졸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고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밥, 면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뒤에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전환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저장되었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방출됩니다. 건강한 간은 이 과정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죠. 하지만 간이 지방으로 가득 차면 일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식사 후 엄청난 양의 당분이 몰려와도 지방간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치솟았다가 다시 뚝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큰 폭의 혈당 변화가 바로 참을 수 없는 피로감과 졸음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환자분, 48세의 강민혁 부장님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잦은 회식과 불규칙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고민은 점심만 먹으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져서 사무실 소파에서 꼭 30분씩 쪽잠을 자야만 오후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나이가 들어서 또 일이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쪽잠을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몽롱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다가 하마터면 큰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그제야 겁이 덜컥 나 병원을 찾았고 중등도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가 겪었던 통제 불가능한 졸음이 바로 간이 과부하로 지쳐 파업을 선언한 신호였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후 복부 팽만감입니다. 이건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간이 기름을 분해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특히 윗배에 가스가 찬 것처럼 답한 느낌이 드는 증상이죠. 물론 과식했거나 콩, 고구마처럼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많이 먹지도 않았고 담백하게 식사했는데도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간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바로 담즙 생산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담즙은 우리 부엌의 주방 세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지방은 이 담즙에 의해 아주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야만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지방으로 꽉 차서 간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이 주방 세제, 즉 담즙의 생산과 분비가 줄어듭니다. 담즙이 부족해지니 먹은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장에 쌓이게 되고 장내 세균에 의해 부패하면서 다량의 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부 팽만감의 원인이죠. 한 예로 은퇴 후 건강관리에 무척 신경 쓰시던 최은희 여사님은 매일 담백한 식단과 꾸준한 걷기 운동을 하셨지만 식후에 배가 빵빵해지는 증상 때문에 늘 고생하셨습니다. 소화제, 유산균 등 안 드셔본 것이 없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젊었을 때 다소 체격이 있으셨고 나이가 들며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방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식후 메스꺼움입니다. 이건 위가 예민한 게 아니라 간이 기름진 음식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리며 심하면 토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위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에도 간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즙이 부족해서 기름진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위에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간의 해독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속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이 독소들이 위장을 자극하여 메스꺼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50대의 한 남성 환자는 수년간 만성 위염인 줄로만 알고 지냈습니다.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기름진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메스꺼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증상의 진짜 원인은 나중에 간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심한 지방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도 저런 증상이 있는데 하며 덜컥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다행히도 초기의 단순 지방간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즉, 간에 쌓인 불필요한 지방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 보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입단속, 다리 운동, 꿀잠, 정기 검진입니다. 첫 번째 보물, 입단속입니다. 먹어서 생긴 병은 먹는 것으로 고쳐야 합니다. 총 섭취 칼로리를 조절하고 식단 구성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사는 80% 정도만 배부르게, 저녁은 되도록 적게 드십시오. 녹색 채소,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무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시금치 같은 잎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과일은 과당이 간에서 대사되므로 하루에 사과나 배 한 개 정도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세포 회복의 원료인 단백질은 생선, 새우, 닭가슴살, 두부 같은 백색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세요. 붉은 육류는 되도록 피하고 드시더라도 살코기 위주로 드십시오. 또 흰쌀밥, 흰빵 대신 귀리, 현미, 옥수수 같은 통곡물을 섞어 드시면 혈당과 혈중 지방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튀긴 음식과 기름진 고기, 설탕이 많이 든 음료와 과자, 그리고 간에 직접적인 독이 되는 술입니다. 두 번째 보물, 다리 운동입니다. 운동은 지방을 태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빨리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태극권 등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5번, 한 번에 30분 이상, 몸이 살짝 땀해졌고 심장이 약간 빨리 뛸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셨다면 하루 1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십시오. 세 번째 보물, 꿀잠입니다. 간에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누우면 혈액이 간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이 해독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매일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하루 6-8시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간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네 번째 보물, 정기 검진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진 시에는 반드시 간 기능 검사와 복부 초음파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확인하십시오. 만약 비만,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장기간 음주를 하셨다면 검진 주기를 6개월에 한 번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방간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간경화,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반드시 중시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몸은 식후 피로감, 복부 팽만감, 메스꺼움이란 세 가지 신호를 통해 간의 이상을 알려줍니다. 셋째, 지방간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입단속, 다리 운동, 꿀잠, 정기검진이라는 네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의사는 바로 자기 자신이고 최고의 명약은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끝으로 어르신들께 세 가지 특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몸이 불편한 것을 전부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보내는 모든 신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몸에 좋다고 해서 영양제나 약을 함부로 드시지 마십시오. 모든 약은 간에서 해독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한의학에서는 화를 내면 간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는 것도 간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자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함께 평생 고생한 소중한 내 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생활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